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게 중간에 브릿지가 끝났는데 끝났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있었네요. 아이고, 얘가 요즘에 이렇게 조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참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해야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해야지. 그리고 재판도 이제 거의 매일 가야 되지. 참 하루하루가 버겁게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재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들, 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밉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검찰은요, 자신들한테 찍힌 사람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검찰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괴롭히더니 그거 겨우 3년 만에 다 이기고 나니까 또 딴 걸로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검사라는 애들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쓴다. 그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불만도 없고, 그러는 것에 어떤 죄책감이라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검찰이니까 아마 이렇게 막 조작 같은 것도 하는 거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또 검찰의 진술조서 조작이 걸렸습니다. 검찰이요, 지금까지 보면 뭐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살짝 바꾸거나 아예 전혀 없는 말을 넣거나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내용상을 보면요, 지난번 김만배의 경우도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고요. 남욱의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을 거예요. 남욱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라고 법정에서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거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입맛대로 싹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검사가 지멋대로 진술조서를 바꿔 넣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참 보면서 제가 오늘도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 대장동 관련 재판 이거 취재를 하면서 이런 경우 꽤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검찰 진술조서, 이 검찰 진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증거로 증인이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꽤 여러 번 있어요. 유동규도 아마 그렇게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남욱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 김만배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윤색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거는 내가 말한 것에 몇 마디가 끼어 들어갔다. 저 단어가 하나 끼어 들어가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졌다. 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나는 아예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 말이 들어갔다. 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거의 매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등장하게 되는데, 자, 또 등장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성남시청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증인으로 등장한 성남시청 공무원의 진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가운데서 위례 신도시 부분인데요. 참고인 2명, 다 성남시청 공무원입니다. 다 건설, 주택 관련 공무원들이고요. 이 중 한 사람이 성남시청에서 주택 인허가 담당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남시청에서 주택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검찰 진술을 하면서 위례 신도시 사업이 비밀리에 진행이 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관장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했다. 내가 업무 담당자인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진술은요, 언론 보도도 꽤 많이 나갔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중에 이렇게 배신감을 토로한 공무원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022년 검찰 수사 당시 위례지구 사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과정은 이 위례지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위례지구 사업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잠실이에요. 잠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정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정동이 조금 더 서울 쪽으로 들어오면은 잠실이고요. 가락동 그쪽이죠.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은 성남입니다. 그리고 조금 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하남이에요. 성남시와 하남시와 서울시가 겹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과거에 이제 그 위례성이 있던 데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가 위례 신도시 사업이 진행됩니다. 택지가 조성이 싹 되고요.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들어섭니다. 문정동 일대에 오래된 아파트가 헐어지고, 그리고 성남시 쪽에 있던 그 버스 정류장하고 또 군 부대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요. 자, 그 사업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고, 그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 중에 성남시가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는요, 이 땅에 대해서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땅이니까 적어도 성남시에 일정 정도 지분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성남시가 그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재개발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안에 계속 여러 가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잖아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철거민들이 어딘가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게 되면은 주변에 또 그 전세까지 확 올라가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재개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주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주단지를 여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 아파트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남시로서는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좀 수익도 되는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걸 진행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면은 성남시 의회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공채를 발행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산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대규모 이렇게 철거민 이주단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성남시 땅이 위례 신도시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는 다시 성남시로 돌아올 겁니다. 성남시 몫으로. 그럼 성남시는 어떻게 한다? 그 땅에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아파트 지어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땅에 입찰을 거쳐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권을 획득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죠. 유동규는 이 과정에서 돈도 좀 땡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쁜 놈인 거지. 근데 유동규는 지가 한 일을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검찰은 덮어 씌우라고 한 거지. 그래야지 검찰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돈 한 푼 받은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임으로 거는 거야. 배임으로 걸라니까 이재명이 이 유동규가 진행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데도 사업을 몰아줬다. 즉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배임이 된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직접 이 일에 개입을 했어야 되고 이 과정은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돼야 했어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입찰 절차라든지 토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자들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을 이 담당 공무원은 검찰의 입맛에 맞게 딱 진술한 겁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거 맞아. 담당자인 나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나빴어. 그런데 세상에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 아이씨, 에이씨 하지만 내가 참았어.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이게 오늘 법정에 나온 이 공무원의 최초 검찰 진술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진술이 진실 아니 사실 아니 검찰의 유도 그리고 심지어 검찰의 조작이 들어간 거짓말이더라. 검찰이 이렇게 진술하라고 쓱 끌고 유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도가 잘 안 되면은 자기 멋대로 그냥 진술 조서를 막 써버린 거야. 피의자 같은 경우는 진술 조서에 하나하나 틀리면 틀렸다고 하죠. 근데 참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관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참고인이 꼼꼼하게 이게 맞네 틀리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검사가 약간 겁을 줍니다. 너 이거 네가 잘못해서 된 건데 내가 참고인으로 그냥 부르고 만 거 아니야. 근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도 피의자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공무원 역시도 당시 조사 과정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네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안 했어? 왜 브레이크 안 잡았어? 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잡혀 들어간다? 라는 식의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검사가 하라는 대로 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진실은 뭐였느냐?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변형 혹은 왜곡되어 있더라.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일단 오늘 이 법정에 나온 이 공무원은요, 사업계획 승인 담당자이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면은 도장 찍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사업계획이 법적으로 뭐 잘못된 게 없나? 도장을 찍어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문이 접수될 때까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다른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시청 뭐 업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론 보도 열심히 본다든지 그러면은 모를까. 자기 업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배신감이나 서운함 느낄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오늘 자기가 배신감이나 서운함 느끼는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 진술조서에는 배신감,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아니, 자, 당연하지. 자기가 담당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담당자라고 해도 그렇지, 배신감이나 서운함 이런 걸 왜 느끼냐고. 그냥 나는 담당 공무원일 뿐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서운함을 느끼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렇게 말한 부분이 뭐였느냐.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라는 진술을 들었느냐? 아니, 나는 그런 진술을 들은 적이 없어. 실은 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나는 설명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신청서, 이렇게 사업 신청, 그 주택 건설 신청서를 이렇게 업자가 가지고 온 겁니다. 주진형인가 하는 사람이 가져왔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딱 볼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거 업자가 그러더래. 주진형인가 하는 사람이 그러더래. 아, 이거 시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 토지가 LH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성남시 땅을 재개발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원래 성남시가 받아가지고 직접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업자들이 대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르고 다르죠. 약간 다른데 엄청나게 다른 사안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 거하고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네, 검찰은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건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밀리에 추진이 됐다라고 기재가 됐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됐다 라고 기재가 돼 있다. 야, 말을 살짝 바꿨는데 어감이 완전히 틀려지고 내용도 완전히 틀려지죠. 다르고 다르다는 게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말 한 적이 없대. 나는 모르는 사업이다.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다. 라고 말했는데 비밀리에 추진됐다. 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배신감이란 말은 언제 들어간 거니?
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는데요. 저 그렇게 배신감 느끼고 한 얘기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이 왜곡된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엄청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이 공무원이 2022년하고 2023년 총과 이때쯤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조사받고 나간 다음에 검찰이 엄청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등.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한테 그리고 대장동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도 모르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막 보도를 했었다고. 근데 이제 봤더니 그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죠. 검찰이 조작을 한 진술이었던 겁니다. 그 조작된 진술을 가지고 언론은 떠벌떠벌해서 엄청나게 보도를 했던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라고 여기하면 안 돼.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어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퍼뜨리냐고요. 예? 제가 참 그때도 제가 그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담당 공무원이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그 보도가 꽤 오랫동안 단독 달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그 보도가 거짓이었던 거죠.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사업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담당 공무원이 변경이 되는 사안이죠. 원래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었던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개발 담당자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이 돼 버린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이 되고 그냥 주택 건설, 단순 주택 건설 사업으로 바꾸고 이것도 그냥 민영 개발로 해. 그래가지고 저 도시개발공사 니네들이 어떻게 해봐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의 규모도 줄고 또 내용도 확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고 그냥 그렇고 그런 그냥 주택 공급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설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뀐 공무원은 진행 과정을 모르지. 근데 요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검찰이 왜 몰라? 모르는 이유가 뭐야? 이재명이 비밀로 했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면 네가 배신감 느꼈겠네? 예, 요렇게 진행이 된 거죠. 야, 참. 검사 새끼들. 아우, 참. 아이고,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 하나 나쁜 놈 만드는 거는 검사가 그렇게 만드는 건 시군죽 먹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검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순진한 사람 하나 꼬셔가지고 진술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참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검사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요, 사실 되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검사들이 약간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렇게 겁을 주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잘 넘어가요, 오히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군사 독재보다 더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잼파랑이님 오셨네요.